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팅입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제 삶을 하이팅 한번 해보고자 하이팅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를 10년 이상 했고요. 단독 기간은 3년 6개월 이상 했습니다. 친동생이 저에게 질문을 3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대답을 해줬는데, 형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아. 이게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것 빼고 다 안다.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구에 대해서는 좀 아는가? 그러는데 농구 잘 알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을 꼬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든 스테이트하고 보스턴이나 이런 아무 팀을 이렇게 상대했을 때 누가 이길 거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골든이 이길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러겠지 하면서 또 동생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만약에 골든이 10점을 잡아주고 한다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 그렇게 고민한 끝에 그냥 저도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감으로. 골든이 그래도 이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3개 팀을 제가 찍어줬는데, 저 눈앞에서 핸드폰에다가 3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더니, 저는 그게 이제 숫자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돈이라고 생각 않고. 그러고 저는 잊고 있었는데,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저에게 5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까 약속했잖아. 마침에 5만 원 준다고. 그래. 이런 게 있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일단 그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접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동생한테 방법을 물어봤던 게, 내 용돈을 좀 넉넉하게 써보자. 직장생활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워낙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져보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루는 이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연속 이틀. 그렇게 소액으로 했지만 100만 원 이상 딴 게 연속 이틀 되다 보니까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는 겁니다. 200만 원 넘게. 그러면 이것을 한 달로 계산을 했더니, 날마다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천만 원도 넘어갈 것이고, 대한민국에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혼자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통장에 200만 원 넘게 딱 찍혔는데, 제 용돈은 되지만 집에 보탬을 줘야 되는데, 돈은 있지만 집에다가 그걸 내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디서 낳는가 해버리면 답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식구들, 내 가족 밥 한 끼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하고 유흥이나 즐기고, 그렇게 또 도박을 하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가 되고,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도박을 10년 넘게 했으면서 이렇게 뭐 센터에서 이런 다른 사람들 만나다 보면 막 액수가 막 한 번에 100만 원, 막 몇백 이렇게 찍고 그랬다는데, 저는 말 그대로 소액으로 3만 원, 5만 원, 최고 건 게 1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라는 게 베팅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간격으로 여러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 충전해서 3게임 정도를 이렇게 베팅을 하다 보면, 그게 꽝이 되면 다시 또 충전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라도 맞게 되면 그걸로 다시 베팅을 하고, 그런 순으로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용돈으로 했는데, 용돈이 한 달 용돈이어야 돼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금 서비스를, 그때 당시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가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집사람 몰래 현금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가 한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돌리다 해서 못 갚게 될 때 카드론을 또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현금 서비스로 했을 때는 100만 원 안짝이었지만, 카드론을 접하고 난 뒤로는 700에서 1000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넘어갈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거기서도 집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못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혼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꼬중을 누리지 않을까. 그 빈잔을 들이지 않을까. 그게 좀 겁났고 두려워서 계속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00만 원대 좀 그런 고민을 했었고, 진짜 빚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카드로 내서 이제 저축은행 쪽으로 대안 대출하게 되고, 저축은행들끼리 또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여기 저축은행 저기 저축을 하다 보니까 또 안 돼서 집사람 몰래 집 담보대출까지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내 월급으로도 감당이 안 될 때 집사람한테 이혼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빚이 생기고 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안 좋은 선택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던 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지금 이 빚이 없어질 것인가. 둘째는 내가 없다면 제가 딸이 2명이 있는데 이 딸들의 생활은 어떨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내 지인들의 기억 속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차마 그런 잘못된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두려움도 그때 당시에 빚이 1,000만 원도 안 됐을 때는 아이프한테 얘기한 게 두려웠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집사람한테 오픈을 하면서 나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해줄 텐데 한 번만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생각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러면 내가 달라질 거다. 어떻게 달라질 거다. 그러고 그런 공약들을 집사람에게 했었습니다. A4 용지에다 다 적어가지고 빚이 어디에 얼마, 결제일 언제, 매월 상환할 금액 얼마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우황청심원 하나 사서 집사람 먹이면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오픈하기 전에 먼저 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29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딸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빠가 잘못을 해서 어쩌면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없고 너희들도 학원도 못 다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실수로 도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빚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엄마는 아마 이해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큰딸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빠 괜찮아요. 나 3년간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이제부터 안 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둘째는 도박이 뭔지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같이 울기만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 여기 나온 거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응원도 많이 해주고 오히려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센터에서 강의로 알고 있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는 성과금이라든가 그 연월차 수당 이런 것은 저희 집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고 통장을 다 자기한테 넘길 테니 빚도 자기가 어차피 개인 신청할 때 돈이 월 상한이 제가 대충 상담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이 정도 들어갈 텐데 이 부분도 자기가 갚고 나한테 공과금 빠져나가는 거 외에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관리를 해주고 용돈도 월 10만 원 내에서 자기가 보내주면 그걸로 나는 쓸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돈 관리는 그런 식으로 공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매주 그때 당시에 제가 센터에 나왔을 때는 화요일이었거든요. 매주 화요일에는 약속도 잡지 마서 집안 일이든 집안 행사든 뭐 부모님들과의 식사 약속이든 간에 매주 화요일은 무조건 약속 못 잡게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센터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공약을 해서 그것만 내가 부탁을 한 거고요. 부탁은 그렇게 한 가지 드렸고 공약은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집안에 와가지고 앞으로 휴대폰이고 TV고 절대 안 본다. 그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요리를 하겠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도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 한번 봐달라. 그런 식으로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3년이 넘게 지나셨잖아요. 네. 여전히 잘 지키고 계세요? 아니면 그 중에 어떤 건 지키고 있고 어떤 건 못 지키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선생님? 지금 화장실 청소 부분은 좀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경제적 환경 통제는 여전히 네. 하고 계시고? 네. 옛날에는 어떻게 숨겨서 내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캠핑이라든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할 것 같네라고 요청을 하고 나서 집사람이 꼭 가야 돼.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면 저는 무조건 집사람 말을 따릅니다. 여자 말을 잘 듣다가 저 카톡 프로필에도 있습니다. 도박이 저한테 개인회생이 끝나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기고 저의 시간과 열정, 지인들을 다 뺏어갔다면 또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고요. 돈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한 번 더 돌아보게끔 이렇게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박에 빠지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했다기보다는 이 도박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건 모르고 살지 않을까 평생 그런 것 같습니다. 도박은 처음에 너무 재미와 쾌락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독에 빠진지도 모르게 접하고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모르게 저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도박하신 분들은.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내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도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경각심을 경험하지 않고 좀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그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오픈할 수 있는 용기, 환경 통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돼 있다면 단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이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그물코를 크게 해놓고 멸치를 잡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환경 통제와 오픈, 이 부분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독자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오픈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저를 쓰레기 취급을 하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거나 쓰러지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배우자들은 반드시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독자들은 내가 도박을 안 함으로써 나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산다. 가족들에게 나는 이게 다다. 떳떳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불효를 할 때마다 어머님이 기둥에다가 못질을 하나씩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둥에 못질이 하다 많다 보니까 아들이 와서 왜 보기 싫게 이렇게 해놨냐고 했더니 너가 불효를 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효도를 할 테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빼달라 했는데 결국은 못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뺀 날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못이 효도를 다 했고 못이 없었으니까 다 된 거죠 했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못은 다 뺐지만 못자국이 남았지 않냐.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 역시 개인 인생도 끝났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담은 없지만 그 가족들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알고 평생 가족들 위해서 살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도박을 안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가족들의 상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단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애생이 끝나고 그 올 3월에 끝났는데요. 올해 큰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작년 졸업식도 있고 딸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동안은 고맙고 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인생 끝나고 파티를 하려고 우리 센터 내에 배우자 모임이 있거든요. 혹시 배우자분들은 우리 도박 중독자가 어떻게 하면 더 이류가 되고 하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배우자 모임에도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파티도 하고 앞으로 또 내가 더 보완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딱 참석하고 그날 2시간 후에 집사람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작년 12월 24일 날 치료를 했었는데요. 파티는 집사람이 완전히 다 치료가 끝난 이후로 좀 미루려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랑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마음이 어려우시겠네요, 선생님. 네. 근데 지금 많이 대부분 치료가 잘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더 고맙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기야, 마음고생 심했지? 그동안 자기 마음고생했던 거 이제는 하늘이 나한테 자기한테 갚으려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지금 비록 힘들고 그러겠지만 잘 견뎌주고 지금까지만도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게. 힘든 거 있으면 꼭 얘기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공주들 너희들만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앞으로 너희들한테 더 떳떳한 아빠가 될게. 고맙다. 사랑한다.